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 장면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저께 폭로된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정말로 답변하는 걸 보고, 누구의 답변이냐고요?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의 답변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로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국정감사 현장 중계하다가 저희들 특집 역전 용사들 시작하는데요.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남아있는 국정감사 속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고 없이 바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성민님, 김현주님, JJ님, 잘한다님.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국회 국정감사 오늘 9시부터 속개되는 내용 바로 국회 현장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국정감사, 오후에 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정말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전용사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권연대 오창희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하면서 한 분 더 오시기로 약속했는데요.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신용환 교수입니다. 오늘 신용환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따박따박 답변을 하고 있고, 일찍 끝났으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오기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은 신용환 교수와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000분 정도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송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특히 예. 정진석 실장의 그 발언은 정말 실망스러운데, 5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저렇게 이 후배 국회의원들의 그 질의에 대해서 오만불손하게 하고 최소한의 그 어떤 국민들에 대한 그 송구스러운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강변을 하고, 대통령의 저 육성 녹음이 나왔는데도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아이고 천안함 의원을 막 꾸짖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이게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구제불능이었다. 네. 어땠습니까? 국정감사 보면서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뭐 이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지만 윤석열, 김건희 뭐 국정농단 사건이다 또는 게이트다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주요 책임자들은 어떠냐면 그냥 뻔한 얘기만 반복하는데, 특히 이게 무슨 나쁜 정책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를테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논박도 아닌 그냥 뭐 회피하기를 한다거나, 특히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 중에 젊은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 이거 오만불손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 어떤 국회의원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에게 그랬는데, 그분이 정진석 비서실장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그 직역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정말 함부로 하더라고요. 뭐 왜 언성 높이지 않아도 언성 높이냐,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니까 니네 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 와, 그러니까 저는요, 자, 지금 대통령실의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응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명태균 씨하고 경선 끝난 다음에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제 확인됐어요.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마 조작된 음성이 아닐까? 라고 해서 또 뭐 관변 시위처럼 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해 주거나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정말 험한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어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질문할 때,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의회에 나와서, 본인도 5선 출신 국회의원인데, 야, 싸우는 걸 보니까 가관이었는데요.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비서실장이 답변하는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비서실장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예. 앞에 타임 넣어주세요.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야, 굉장히 모독적이지 않습니까? 국회 지금 몇 선 출신입니까? 우리 제가 정길 대표. 정진석 실장과 제가 국회의원을 같이 시작했어요. 예, 예. 16대에 예, 했죠. 예. 그러니까 저도 5선이었고 저분 5선이었고 예. 이번에 낙선했으니까 5선이죠. 근데 제가 당대표 시절에 이준석 의원이 84년생, 85년생쯤 예. 되잖아요.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예, 예. 아들뻘 되는 분이지만 깍듯하게 제가 존중했거든요. 예. 그 야당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는 게 나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그 비판을 받았죠. 내가 한동훈 장관 때 내가 물병을 한번 던지고 싶다 이런 말을 예, 예. 뭐 이런 말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그 비판 점을 인정합니다. 이제 인정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검찰 특수부의 별건 수사로 제 아는 후배가 사망을 했어요. 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죽음을 당해서 그 묘를 성묘하고 온 그 바로 그 다음날 출판 기념회 때 내가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사람을 죽이는 이 특수부의 이런 별건 수사, 이런 사냥식 수사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는 존중해야 되고 이게 특히나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 와서 피감기관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면 국민들이 좀 뭐야? 우리를 야단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가 말 그대로 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공손하게 하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그리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싸움하겠다고 마음먹고 오는 저 모습 거기다가 개혁신당 너거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모독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무리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이 거짓말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들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인정하기도 싫고 또 이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로 명태균 씨와 관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말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할 수 없는 걸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아니 국회의원 5선이나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파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그 여당 의원 중에 그 대구 출신의 유난히 체력이 약한 분 있잖아요. 시장도 하셨던 분. 그분은 동료 야당 의원에게 쓰레기 어쩌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언쟁이 붙죠. 그럼 사과해라. 뭐 잘못했지 않냐. 어떻게 동료 의원에게 그럴 수 있냐. 정진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국민들이 보는데도 오만불순한 태도를 갖는 건 파행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작을 해가지고 방어할 수 없는 걸 방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소리가 가짜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자, 오늘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답변하는 내용 하나 더 보내드릴 텐데요. 윤종건 의원이 질의했을 때 이 녹취 자체가 왜곡됐고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다. 야, 그러면 민주당은 조작해가지고 주장만을 하고 있는 자 그것이 지금 공개가 되고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녹취에 나와 있는 대통령 목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무슨 그 정신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의 주체인
명태균 씨도 어저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전혀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녹취도 잘린 것 같다. 그리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녹취한 것 같다는 발언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이고 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한 것이고 또 예.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께서는 모두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의 녹취 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다라고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균형 감각은 50대 50으로 양쪽의 주장을 반반씩 인정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송 대표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거는 특검을 가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수사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사건, 김학의가 무슨 강원 어디 별장에서 한 게 동영상이 나오고 그 얼굴이 찍혔는데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던 이 검찰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 정진석 의원은 검찰 출신도 아니고 정진석 오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둔 이유는 뭔가 검사 출신 상명하복에 찌들린 검사와 달리 오선 국회의원 정도의 경륜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갔어도 대통령이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할 걸 기대하고 보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실망스럽게 무슨 검사보다 더한 식으로 그렇게 방어를 하는지 바이든 가지고 난리맨이라고 또 국민들을 그냥 청력 시험을 하게 만들더니 저런 일을 하고 있네요. 제2의 김학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갖다 주더라도 그것이 왜곡됐고 조작되었고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면 자 저걸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대통령의 해명을 잘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까? 아니,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높아질 더, 수밖에 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우화가 안델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게 1837년 동화인데요. 가짜 옷이잖아요. 투명한데 벌거벗은 자기는 굉장히 좋은 옷이라고 그래요. 행진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행렬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 사건을 대놓고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또 명태균 씨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김영삼 전 의원에게 무리하게 공천을 밀어줬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해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성이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엉터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말 달리 보게 됐는데요. 이분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자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뭐 남재희 선생, 김중배 선생 이런 분들. 약간 뭐냐면 좀 그렇죠. 균형감 예. 있는 언론사가 한국일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훈련을 잘 받은 분이에요. 또 정성모 의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충청 도민들의 선택,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5선까지 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박에 권력에 붙어서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장이어도 그야말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야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씁쓸합니다. 막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분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용 파악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 나와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정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인신모독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정진석 의원도 이제 저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서 자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소영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통령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그건 또 적극적으로 쉴드를 쳐주는데요.
그 장면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명 씨와 경선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 이후든 축하 전화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관계구나라고 다들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그렇기 말씀을 때문에 하신 겁니다. 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자, 이게 몇 년 전 알겠습니다. 일을 그래서 네. 기억한다라고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실제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냐,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궁금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건 이해는 하는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는 것은 수많은 논란이 됐던 일 아닙니까? 당에서 말이 맞네. 자기가 또 그렇게 말할 정도면 쟁점이 됐고, 과연 저기 김영선이 이 의창 창원과 아무 연고도 없는 거창 출신 의원을, 그것도 5선 의원, 일산서 국회의원 오시던 분을 갑자기 전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내부에 논란이 있었겠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명 선생 부탁이니까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명 선생이 우리 경선 때 얼마나 도와줬냐. 어? 아니 왜 명 선생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서 했냐고. 네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 꾸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명태균의 네. 따르면 그 정도의 상황인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분석하고 평론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국민들께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이 지금 우리의 행태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 질문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에 진짜 묻고 싶은데 예. 아니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에 공무원들이 뭐 1,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김문기를 몰랐다 라는 가지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또 김진성 씨 그 전 김명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 나왔던 통화 30분짜리를 네.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또 틀어줬잖아요.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명백한 이게 편집된 것도 아니죠. 지금 네. 이 여기는 전체 내용 중에 앞에가 끊어졌다는 뜻인가? 뭐가 편집됐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이제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네? 조작 의혹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편집이 됐다는 것은 긴 거를 이제 짧게 알아듣게 잘라서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랐겠죠. 군더더기를 제거했는데 그게 이제 너가 왜곡 편집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네. 이거 다 털자 그러면 네. 자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 네. 자 운영위원회 세측은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언론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영상은 운영위원회에서는 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대요. 그래서 언론사에 이제 공개된 것만 이제 오늘 틀었는데, 그러면 풀 영상을 틀자 녹음 내용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뭐 동의는 안 해주고 이제 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왜곡 편집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자,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유력 인사들의 대응을 쫓아가면 실체적 진실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친윤 세력의 좌장격인 권성동 의원이에요. 이분 검사 출신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잘 봐라, 5월 9일 날 했던 얘기다.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 자연인이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5월 9일 설이 금방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첫 번째는 5월 9일 이후에 그럼 명태균 씨하고 거래나 뭐 통화, 문자가 없었냐라는 의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나 인수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한 그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선인 말할 것도 없다 하니까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취임 전날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중에 하나이고 덕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대통령이 그냥 친절한 분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뜨내기들 전화까지 다 받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해준 얘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작됐다, 편집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설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무마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진실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소영 의원 질의 내용 중에 대통령실 해명이 정말로 엉터리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 하나 더 보고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 녹취록 공개 후에 재미있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덕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걸 거짓말이거나 진실이거나 이렇게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의 관점이죠. 저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대통령실이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녹취 내용을 피고에 불과한 거짓말이라고 자꾸 사람에게 단정짓고 규정짓지 거짓말까지 마십시오. 아니. 야,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싸울 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특정한 사실을 놓고. 그런데 증거가 있는 사실을 내놓고 있는데 아예 이게 증거가 인정할 수 없고 조작과 왜곡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야, 국민들은 정말 절망스럽다. 증거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서 얼굴에 철판 간 게 아니고요. 얼굴 색깔이 안 바뀌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치가 이미 사망해버렸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오늘 들어서 와, 정말로 최악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후흑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두꺼울 후자, 거물 흑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잡으려면 얼굴이 시커멓고 두꺼워야 된다. 군주는 무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하는 거 보면 진짜 포항제철 강판을 그냥 깔아서 붙이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의예지의 그 기본, 아무튼 사단 7장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예. 사람들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구제불능이다. 고쳐 쓸 수가 없다.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특히 명태균이 5살짜리 꼬마한테 총을 쥐어준 꼴이다. 그리고 내공이 없다. 이게 5년을 지탱할 내공이 없어. 2년만 하고 끝내야 된다고 명태균 씨가 말할 정도였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전 껍데기지, 대통령커녕 기본 조그마한 조직도 한 이끌어갈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김건희 씨가 빨리 끌어내리고 다시 대통령 출마하든지 국민의 심판을 받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제가 이제 바로 오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저런 방식으로 원천무효고 왜곡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잘했다 못했다, 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냐, 이게 막 댓글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제가 속어로 생까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럴 때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비교적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나 다 정청래 위원장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뭐 의원 개개인의 캐릭터도 있지만 또 여기는 저 여당의 원내대표도 와 있는 자리여서 최대한 하여튼 가능한 대로 협력하면서 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좀 다른 거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을 트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역할과 오늘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역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모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다시 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로 들어가면 진짜 뻣뻣하잖아요. 방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소영 의원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전 봤어요. 젊은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건 의원님 관점이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불손하죠. 굉장히 뻣뻣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지금 국정 난맹상 총체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인식도 대응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특히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이 우리 송 대표님 말씀처럼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중단돼야 되겠구나, 국민을 위해서 뭐 역사 이런 거 말고 당장의 민생, 당장의 안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숨이 아마 방송을 보는 내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인의 일치입니까? 오늘 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갤럽에서 19% 그리고 문화일보에서는 17%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저는 대답을 할 때는 좀 부끄러워하거나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좀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소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 지지율 낮은 거 아는데 또 돌파구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도 없고. 저는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말 조금 보도했는데요. 메인으로 계속 보도하는 건 안보 위기였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튼튼하게 이어가고 있고 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고요. 이 보도 분량이요. 뭐 종편 포함해서 어디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짧았는데 중간 뉴스로 두 꼭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정권의 일정한 태도가 KBS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면도 어떻게 하면 위기는 다른 위기로, 이슈는 다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위기를 잔뜩 높여놓으면 국민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들은요. 지금 대통령 권력 처음 잡아보지만 자기들은 지금 대통령 놀이를 처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봤어요.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대통령 봤고요. 군인들이 대통령 하는 짓도 정말 피눈물을 먹으면서 봐왔던 국민들입니다. 예. 너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 저희들이 더 많은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는데요. 지금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와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무려 6,500분이 오늘은 사전에 다른 영상을 보내지 않았는데 6,50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나는 순간 다시 오후 9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저희들이 직접 연결해서 다른 채널로 옮길 필요 없이 스픽스 보고 있으면 오늘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 야간에 진행하는 내용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는데요. 더 좋은 내용,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방송 지금 시작한 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요. 약간의 방송상인데 여러분 함께 하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현재 민주당이요. 확보하고 있는 영상 지금 뭐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0~400개 정도가 지금 텍스트로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분량 같은 게 400개 정도, 300개 정도.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가 네. 있고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냐 아니면 그것이 녹음된 다른 파일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 분량이고 녹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도 현재까지 한 5개 정도는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조작이다 왜곡이다 라는 것은 2~3일 가지 않을 겁니다. 한두 개 더 공개되고 나면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오 국장님 무리수를 두면서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아까 우리가 진단한 게 답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실체적 진실을 몰라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감을 잡아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가을도 깊어가니까 감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뭐 벌레들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갑자기 햇볕이나 이렇게 조명을 쫙 비치면 막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할지는 모르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국힘과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어떤 전술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하고 다음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성 높이고 니네 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 그러면 이건 한 5분 10분 잡아먹을 수 있겠네.
오늘 밤 자정이면 시간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봐야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책도 대응도 없는 정말 유사일의 초유의 정권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댓글로는 제가 잠깐 네. 이거 좀 댓글로는 지금 뭐 한 50개 정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인데 뭐 그것이 맞다 또 아니다라고 이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지금 뭐 한 50개 정도는 있다는 것은 녹음이 이제 확보된 게 50개로 늘어났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파악하는 거가 좀 다르고 지금도 제가 정보 수집은 노정면 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법사위 출신 의원들 운영위 의원들 쪽으로부터 이제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교현 대표님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취재력도 좋고 그래서 우리 스픽스가 지금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스픽스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제가 아니 것도 그 없었는데 스픽스 네트워크냐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선 뭐 고맙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줘서 자, 네. 그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확보가 되고 나면 당에서는 오늘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몰아세울 때 확보되어 있는 이런 이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오늘 운영이 끝나면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는 다 종결이 되거든요. 자,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이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국정감사 그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중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국민 집회가 열리잖아요. 민주당 중심으로 열리고 각계 저는 이번에 외국어 대학교 가천대 교수들이 이제 시국 성명을 냈는데 저는 이 민주당에서 촉발을 해서 각 교수님들,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단체들의 전부 시국 성명이 보물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4.5 혁명 전야처럼 그리고 네. 탄핵 전야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왜 정진석이 저렇게 말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박관천 경정이랑 정심을 했는데 박관천 경정이 박근혜 그 정윤회 그 사건 그 보고문서 만들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조응천 비서관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걸 쭉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김기춘한테 보고를 했는데 김기춘이 껍데기였다는 거죠. 그때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 문고리들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정지성은 껍데기인 거죠. 네. 여기는 다 껍데기예요. 거의 뭐 거기 정부수석도 껍데기고 그냥 김건희 라인의 어린 그 비서관 애들이 뭐 십상시처럼 이렇게 국정을 다 김건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과 김건희, 김핵관의 싸움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김건희 라인에 서 있는 이 명태균은 김건희를 인정하고 저를 바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예.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이게 김건희 라인이 실세인 거고 여기는 껍데기인 거죠. 정진석은 윤핵관 라인에 얹혀 있는 그냥 껍데기인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냥 충성은 해야 되겠고.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별로 한번 짚어보죠.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에 음성을 공개했어요. 네. 원내대표단에서 했습니다. 당대표가 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했어요. 이것도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거예요. 당대표는 그때 강화도 갔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강화도에서 정말 주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 아우성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에 뭘 했냐면 예정돼 있는 거죠. 운영이 국감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국정감사를 염두에 두고 어제 음성 공개를 한 거예요. 내일은 뭐가 있냐면 오후 2시에 서울역 집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랜만에 장애 집회라고 꽤 준비한 집회예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가니까 뭐 촉발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다음 날인 11월 3일 일요일쯤에 두 번째 음성 화해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또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자 신문들이 쭉 나와야 되고 또 일요일에는 기자들이 또 근무도 하고 취재 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우리 송 대표님 계실 때도 대응을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짜임 있는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것과 국민의힘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이 흐름이 이제 연결돼서 11월 14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세 번째 특검법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 아닙니까? 그 통과되면 이제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러면 이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되면
일단 이 판이 깨지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분위기는 그쪽으로 간다. 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쪽 확인해 보니까 특검은 현재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탄핵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또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자, 녹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정면 의원이 녹취와 관련돼서 뭔가 사업을 도모했다는 내용. 자, 그게 막 지금 명태균 대표가 화를 내면서 하는 그 장면 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국회의원은 명태균이고 김영선 의원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이권 사업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견이 생겼다. 그런 충돌된 어떤 상황이 제3자에 의해서 녹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노정면 의원 질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지금 그 2년 전 상황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당선되기 전 후와 이제 그 당선이 되거나 이제 당선됐을 때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발주하는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용역건 중에서 밀양공정무소가 할 수 있는 건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저희가 그 지사를 하나 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고 그 뒤로는 뭐 그 청와대 관련해서 일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일을 이제 결국 받지는 못했죠. 그 네, 과정에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혹시 얘기를 하던가요?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여론조사 건하고 이제 정치사회 관련한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참고할 수 있는 조사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사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정진석 실장님. 네. 대통령실이 행하는 여론조사 가운데 정치 사회와 분야에 관한 정기 조사가 있습니까? 정기조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정기조사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정기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역대 정부에서 민심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비공개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거든요. 일반 개인 국회의원도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자, 저걸 누구에게 주려고 했느냐. 자, 정권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을 용산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그때 이권 사업을 하나 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정치 사회 분야의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받기로 하고 대통령이 2번이나 정리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김영선의 반대로 잘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것 때문에 저 싸움이 일어났는데 오늘 스픽스에서 저 풀 녹음 내용을 올리니까 무려 5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면 깜짝 놀랄 텐데요. 명태균과 김영선이 조금 전에 노정면 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옳잖아요.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내가 지금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에 남기는 거 봤어요. 그 벌은 못 주고 그냥. 진짜.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여론차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당신은 정권 교체해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이래 할까요? 김영선이가 이래 하라는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오야가 쏘락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예?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임원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촉도 모르는 것이 앉아가지고. 서울에 지금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명태균 대표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 해석을 보고는 정말로 풀이를 잘한다고 하실 건데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산에서 주는 여론조사 ARS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오야가 시키는 일인데 김영선 의원이 언론사 사무실 차려서 전방위로 ARS나 여론조사 영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자신의 친척 회사에 밀양국 연구소에 서울지사를 내버립니다. 판을 키우니까 이게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용산에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김영선이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크게 판을 벌이니까 말리는데 이걸 대통령 부부가 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이나 오야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왜 니는 말을 안 듣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명태균 씨가 존댓말을 쓰고 김영선 의원이 반말은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요. 일방적으로 야단 맞고 있네요. 야단을 맞고 있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깨지는 거잖아요. 제가 와. 명태균 대표한테 직접 들었고 송 대표님, 명태균 대표 이야기하고요. 주변 인물들이 보니까 정말로 돈 문제 하나만큼은 김영선 의원이 엄청 부자입니다.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10원도 안 냈습니다. 명태균이가 소위 말하는 수바리를 한 돈으로 보궐에서 공천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70억 정도. 신고된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70억 정도 되고요. 저기 그 영등포 어디 가면 4층짜리 빌딩이 있고요. 제가 다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 충청도에 가면요 임야도 많이 사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밀양국 연구소 서울지사를 차려놓고 야 세게 해먹자라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말이 되느냐 그게 용산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지 왜 정리를 해주는데 딴 이야기 하느냐 오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 싸움이 일어났다. 기가 막히네요. 아마 이런 해석은 풀이는 예지력을 가진 명태균처럼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선 국회의원이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 그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참고로 저분이 서울대법대 운동부 출신이에요. 그 원래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맞습니다. 그만두고 저희하고 같은 8.1학번으로 서울법대를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 때부터 제가 잘 알아요, 김영선을. 이정우 변호사랑 다 같은 로펌을 해가지고. 예.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저분이. 맞습니다. 혼자 사는데 욕심이 저렇게 많아서. 자기 저 같은 사람은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데 땅 한 평 없이 이거 나를 이 돈 봉투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대선 후보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놓고 이 송영길을 잡아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네. 자, 이게 참. 그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국회 너무 강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네, 송 대표님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지금 5, 6억 될 겁니다. 우리는. 네. 근데 전세 보증금 4억 3천만 원에. 아니 그래서 지금 서초동 쪽에 강남 사무실 만들어 놓고 위장 사무실을 대선 과정에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서 이거는요 다 구속이에요. 그럼요. 당선 무효죠. 당선 무효되는 거죠. 이번에 폭로한 신용환 그 교수가 제 대학과 직계 후배입니다. 예. 저라서 바로 통화를 했는데 신용환이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년특별위원장으로 갔다가 여기 이번에 이제 정책 그 파트에 들어가서 했다는데 자기 또 많이 또 아마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자료를.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 그 선거 본선 마지막 날까지 미래한국연구소 그 명태균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했다 그러는 거니까 어찌됐건 강남에 별도로 선관위 신고되지 않는 화랑이라는 별도 사무실 그 건물 주인이 정상명 검사장의 사이라 그랬죠. 사이하고 그 며느리 아니 딸하고 사이 그 부부 소유 건물에 어떤 호의적으로 그것도 무료로 들어갔겠죠. 전부 다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거고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싱크탱크 먹사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그래서 그를 딸딸 말아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면서 더 억장이 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것은 조작이고 왜곡이고 편집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제 억이 꽉꽉 막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자 1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폭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송에 최초로 말씀드리는데요. 저 사업을 할 때 김영선 의원이 자 서울에 모처에 중구에 사무실 하나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일을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이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유력 정치인과 조용하게 숨어서 차기 대권을 5년 뒤를 노리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용산에서 일을 받은 뒤에 뭔가 수익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김영선이 이미 먹을 만큼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배 부른데 김영선이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이 깨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나오려고 무리수를 두죠. 김영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보이는 게 없죠. 공짜로 보궐선거에서 국회 입성하게 됐죠. 거기다가 뭔가 용산으로부터 사건도 받으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국회 부의장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친윤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때부터 스트레스 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오늘 저 영상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하나씩 민주당에서 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취재 내용이 공개될 때가 올 텐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또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추론이고 추측입니다. 다만 명태균의 말 이면에는 그걸 받기로 했는데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로 했다. 용산에서 여론조사 주기로 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법적으로 좀 피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귓속말을 하다가 네. 국회에서 난리가 한번 났는데요. 거기에서 갑자기 아무 이름도 없는 스픽스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강혜경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옛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셔갖고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옛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좀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은 죄송합니다. 김성애 의원님하고 스피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시죠. 심장식 의원님도 노영희 유튜브 단골 게스트로 나와 계시는데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의사 진행에 관련된 정상적인 얘기를 했을지 위증 교사를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신상 발언을 또 해야 되겠는데 이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장식 의원님이 스피스라는 데 나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안 나온 줄 알고 제가 신장식 의원님한테 제가 사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신장식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장식 의원님하고 여기 유튜브에 같이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안 나온 줄 알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사과를 거둬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저한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뭔 소리지? 자, 이제 저 영상을 보고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스픽스 홍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스픽스에서 누군가 출연한 것이 뭐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 나왔으니까 너희들 원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는 이제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야 정말로 자 저렇게 하면서 노영희 변호사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오늘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변호사의 도움,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거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회에 오게 되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국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도 바쁜 사람인데 강혜경 씨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호받아야 될 공익제보자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집 저런 투집을 잡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픽스에서 같이 출연한 사람이라고 트집을 쳤는데 이건 정말 기상천외하고 이분이 배준영 의원 인천 뭐 강화 옹진 지역구인데 지역구민들은 정말 창피하시겠다. 다음에는 이런 분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경우를 가지고 따질 걸 따져야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 보고 계시고 만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저희들이 바로 영상을 연결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9시에 속개되기로 한 국정감사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국정감사장에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국정감사가 다시 운영이 국감이 시작될 때는 영상을 저희들이 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국감 정말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을 겁니다. 저녁 밤에 이루어지는 국정감사 보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제가 점심을 먹었고요. 또 송영길 대표 이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송 대표님 여기 출연해 계시고 강혜경 씨가 저기 나가 있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하고 오늘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저 김포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저희들이 김포공항에 멀지 않잖아요. 국회 가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데 엄청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자, 송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송 대표님과 제가 신뢰가 있고 가깝다. 그리고 강혜경 씨를 알고 우리가 인터뷰를 했다. 오 국장님하고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정치적 사안에서 편먹기가 되어서 야, 저 사람들은 한통속이다
라고 해버리면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편이 아니라도 지금은 통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소통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온 그 녹취록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댓글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레이스 박님께서는 스픽스 홍보의 국정감사였다. 스픽스 홍보 제대로입니다. 써니님. 그리고 마음 하나님은 저거 삼시세끼 밥을 다 먹나 뭐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ROD 고우님께서는 송 대표님도 홍보 당했다 이런 표현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가 잘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만 아유 자 오늘 이제 배준영 의원 실제 좀 아시죠? 인천시장을 하셨으니까 배준영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잘 알죠. 저 어머니도 잘 알고. 어머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들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잘하시네. 아유 뭐 제가 그래도 이 판에서 한 10년 넘게 평론하고 있었으니까 배준영 의원이 원래 저렇게 날 쓰고 이런 분은 아니시지. 어머니가 대단했어요. 치맛바람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만든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데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국회에서 지금 할 일은 오늘 이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제 특검 지금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특검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혹시라도 탄핵이나 대통령의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응은 그래도 차분하고 또 정교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떠안을까인데 내일 집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건가가 중요한 분기점일 거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일을 풀어가야 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힘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네. 지역구에서나 어디서나 시민들이 당신 뭐하냐 똑바로 해라 제대로 싸워라 윤석열 정권의 저 오만 불손함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모아질 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거짓말만 반복한다라는 국민의 분노가 국회의원들에게 내일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자, 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고 혹시 분할하면 할 수 있으면 제작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과 또 국회 장면을 같이 좀 더 연결해서 주시고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한 9,5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들이 광고 2개만 하고 바로 국회로 연결해서 이 영상을 그대로 이어서 국회 국정감사 속개하는 장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송 대표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저는 특검법 지금 통과시킨 거 100% 찬성이고요. 동시에 지금 그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부장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 네.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부장에 대해서는 바로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검찰에 임팩트가 갑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얘기 민주당이 정말로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집중님, 오정님, 그리고 김도희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박그레이서님, 마음하나님, IBH님 고맙습니다. 재미소님, 자 심우정 탄핵기각 우려 보류, 구덕기님, 소유효님 감사드리고요. 국회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보고 채널 뜨다니 마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 국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